이어서 네. 2부입니다. 자, 2부에는요. 우리 박 팀장님이 예고해 주신 대로 예. 반대편에 계신 분. 이거 우리 편 가르기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편 가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다양한 의견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아무래도 최근에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주가가 한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정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저도 지난번에 오전에 방송하시는 거 봤습니다. 네네.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박사님 혹시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박사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네.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가지고 경제학으로 전공해서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 이제 자동차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예. 자동차 산업 관련된 일도 좀 공부를 좀 했었고 한국에 와서는 뭐 투자 회사의 대표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공직에도 잠깐 있었고요. 뭐 중간에는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하면 현대기아차 임원진 교육도 한 3년 맡았었습니다. 오. 네. 예. 들어야죠. 야. 들어야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먼저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네. 편하게. 일단은 사실 지금 테슬라가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테슬라부터 한번 좀 들어가는 게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크게 봤을 때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상황 네. 이거는 좀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것은 장기 추세로 갔을 때 안 좋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시적이라는 데 저는 동의하고요. 예. 일시적인데 이 길이가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1개월로 볼 거냐 2개월로 그렇죠, 보냐 그렇죠. 저는 한 1년 가까이 봅니다.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특히 어닝콜 3,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예. 어닝콜을 보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2019년부터 사실은 분기 발표를 지켜보고 어닝콜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끔찍했던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끔찍하다는 느낌이셨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되게 보통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언어를 했었고 60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데 30분 동안 거시경제 얘기를 하는데 뭐 거시경제 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거시경제가 좋지 않다, 이자율이 비싸다, 사람들의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다, 월급 장이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10번 정도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는데 한 10번 정도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비전과 전망을 어닝콜 때 얘기를 해주고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또 투자자들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동문서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기 로보택시의 일정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뭐 내년도에 나오냐 내후년도에 나오냐 로보택시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봤는데 질문은 예. 자기가 오스틴에서 셀프 드라이빙 카를 한번 FSD로 그냥 몰아봤는데 도시 주행하는 동안 손을 한 번도 잡지 않았다. 요 똑같은 기술을 갖다가 옵티머스에서 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옵티머스와 자동차의 셀프 드라이빙 카에 이거를 동일한 그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을 쓰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물었던 건 로보택시가 현실화될 거냐 물어봤어요. 면 네. 뭐 이것이 2026년이나 7년 뭐 이쯤 되면 될 거다 아니면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FSD 12 버전이 베타 딱지를 떼고서 11 베타가 지금 있는데 12가 버전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쯤 되면 좀 더 가까워질 거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보면서 정말 자신감이 없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지 않으니까는 그것을 어떻게든 좀 내가 포장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네. 발언처럼 보이셨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건 테슬라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물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3가 나왔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프로덕션 헬이라는 생산의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네. 이 모델 3를 대량 생산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는 완전 자동화를 통해 생산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고 예. 뭐 정말 뭐 침낭 갖고 거기서 지낼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라냐면 사이버 트럭을 늦어지는 이유들이 내가 내 무덤을 팠다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이버 트럭이 흔히 말하는 램프업 한다고 얘기를 하죠. 양산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극복은 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닝콜 다음에 그 3, 4분기 3쿼터 발표 이후에 또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11월 30일 날 사이버 트럭의 딜리버리 행사가 있다라고 밝힐 정도로 준비는 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늦었던 거는 이것이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을 내가 팠었던 그래서 겨우 여기를 비집고 일어났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뭐 이러한 느낌을 좀 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하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가장 화두에 뜨는 그러한 네. 연관 검색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거에서 사실은 뭐 약간 여러 가지 뭐 언행이나 행동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네. 행동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뭐 이 컨콜도 사실은 뭐 그러한 거에서 많이 무게 비중을 실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뭐 어떻게 아니 보세요? 저 그래도 어닝콜에서부터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에서는 예. 일론 머스크가 되게 똑부러진 얘기들을 몇 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도 예, 항상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자자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정확하게 투자자들의 답변을 해주고 예. 자신감 있게 이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 워, 프라이스 커팅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내리는 가격 전쟁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자신감도 좀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언제쯤 끝날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 목소리도 원래 조금 영어가 이렇게 명쾌한 영어가 아니거든요 일론 예. 머스크가 예. 근데 좀 이렇게 웅얼거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해서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컨퍼런스 콜에서 어닝콜에서 가장 어눌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약간 네. 위고비 부작용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투자자들도 본 거고 예. 투자자들도 느낀 거고 심지어는 중간에 거기 있는 매니저들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사이버 트럭이 뭐 이건 내 무덤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면서 예. 하지만 극복되어서 지금 이제 양산 체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컨퍼런스 그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3쿼터의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사실 결과 발표보다도 그 뒤에 이어진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감지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20% 가까이 폭락하는 것들의 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심지어 저 야후 파이낸스에서 헤드라인 하나는 뭐였었냐면 한 애널리스트가 이번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보고 징징거리는 어린아이였다라는 평가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방금 네네. 아니 뭐 그런 걸 얘기해요. 뭐 물론 맞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 투 페이라고 해서 한 달 월급 가지고 겨우 한 달 살고 그다음 월급 받아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많은데 엄청 많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우리식으로 하면 뭐 돌려막고 이런 건 아닐 정도라도 신용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흔히 말해서 그 기준 이자율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고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5,000 갖고 $10,000 갖고 살았던 분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주머니가 가벼워졌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신차를 사는 거고 리스하는 거고 이런 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막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은 다 아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돌파를 하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안 좋았던 또 표현이 이제 기가 팩토리 멕시코잖아요. 네. 기가 팩토리 멕시코가 사실은 어제 뉴스에서는 이제 모든 허가가 다 끝났다 그랬어요. 허가가 끝난 게 전에 언제 첫 삽을 뜨겠냐 그랬더니 첫 삽 안 뜰 거다.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첫 삽 뜰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 밀리냐면 기가 팩토리 멕시코가 만들어져야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생산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25,000에서 $30,000짜리의 이 중저가 전기차 이건 지금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대단히 시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거거든요. 이 부분이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거고 물론 상하이 공장에서 일부 생산하겠지만 딜레이가 연기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 우리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정도 되면은 테슬라가 1,000만 대 생산할 거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지난번 인베스터 데이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년에는 우리 2,000만 대 생산할 거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던 거고 2026년도에 1,000만 대 생산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캐시 우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것이 한 600만 대에서 700만 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2026년에 많이 생산해야 500만 대. 물론 500만 대도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500만 대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 계획도 1년 정도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시인해 준 거예요. 왜? 기가 멕시코의 첫 삽을 연준이 페드가 이자를 내리면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밝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투자도 소극적으로 하겠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AI라든지 이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플랫폼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할 거다.
R&D 투자는 많이 하고 AI 투자라든지 셀프 드라이빙 카에 대해서는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하겠지만 예. 공장에 첫 삽을 뜨는 것은 조심하겠다. 그러면서 뭘 또 얘기하냐면 한번 2008년, 2009년에 테슬라가 부도날 뻔했거든요. 네. 그때처럼 자기가 전략적 판단을 실수하지 않겠다. 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현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게 뭐 작진 않아요. 물론 크게 줄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작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심하겠다.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예. 대표적인 게 멕시코 공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저도 이런 어닝콜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예. 그리고 하나의 의미도 되게 부풀리고 이런 게 일론 머스크의 주특기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일론 머스크의 주특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와, 야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무너지기 직전인데요. 아 이거 아니 농담입니다. 며칠 전에 차트 보니까 애매하더라고. 애매했어. 그러니까. 아, 그 차트에 다 나온다니까. 근데 최근에 중국의 하일랜드 그러니까 모델 3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보고 로드스터랑 비슷하게 생겨서 되게 디자인적으로 네. 좋다. 네. 그리고 뭐 듣는 얘기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 보니까 그 우리 항상 테슬라의 승차감 네. 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도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네. 혹시 이게 그러면 뭐 판매량을 촉진시킬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연하게 부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자면 하일랜드가 4, 4분기 때부터는 출하가 된다라는 거고 네. 하일랜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델 3의 판매량들이 지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전망에 있어서 뭐 하나의 좋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이자 나쁜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30일에 드디어 나온다라는 거에서는 분명히 좋은 뉴스고 그리고 이제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이 마진율이 되게 좋거든요. 네. 대단히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프라핏 마진에도 테슬라의 프라핏 마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다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이윤 내면서 생산하지 못할 거다. 사이버 트럭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건 자동차 회사들 다 그래요. 초기 모델 내는데 모델 그렇죠. 3도 마찬가지예요. 생산하는 날부터 마진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규모의 경제 효과, 흔히 말하는 램프업 구간이라는 양산 체계 구간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데 예. 이 양산 체계 구간을 좀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년에 12만 5천 대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기대치는 한 25만 대였고 그리고 2025년 되면 50만 대까지 간다 그랬는데 빨라야 뭐 내년에는 12만 5천 대, 그 다음 해에 25년 대 25만 대. 이렇게 수치를 낮춰버렸어요. 그게 낮추면서 전체 테슬라의 성장 규모가 매년 50%씩 성장하는 것이 테슬라의 그러니까 차량 대수로는 그렇죠. 50% 생산이 목표인데 예. 내년 생산은 30%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20%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30%로도 성장하는 건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쭉쭉빵빵 이렇게 성장하는 이러한 것을 기대했던 예. 분들에게는 뭐지 테슬라가 심지어 요번에 판매 대수도 저기 프라핏 마진도 줄었는데 네. 이거 준 것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는 양상 측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천천히 들어가네. 그건 뭐냐면 이게 바닥을 친 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프라핏 마진이 줄어드는 것이 이번에 7.6%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바닥인지 아닌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한 번 바닥 더 남았을 수도 있구나. 한 발 더 남았다. 이러한 예.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불식시키지 못한 거죠. 그 정도 되면은 CF 정도가 나와서 이번에 바닥이야라고 한 번 정도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CF 정도가 나와서 바닥입니다 정도만 메시지만 강력하게 줬다라면 제가 보기엔 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을 쳤으니까. 근데 CF도 나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뭐 하일랜드가 나온다라는 건 뭐 그건 긍정적인 거죠. 특히 지금 비아디가 너무 추격의 어떠한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비아디의 생산량이 올해 7월하고 8월, 9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3, 4분기 때 판 순수 전기차가 테슬라랑 3,100대밖에 안 되잖아요. 3,600대인가요? 뭐 이 정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게 네. 나왔다라는 것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뉴스에 드디어 4, 4분기 비아디
뭐 테슬라 4분기 테슬라 추격해서 추격했다. 추월해서 역전해서 물론 4분기만 놓고 보면 세계 1위. 아 그렇죠. 그리고 전체 1년으로 치면 1위는 아닌. 어. 하지만 2024년에는 1위는 비아디 거. 이런 뉴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더 빠집니다. 아니, 벌써 테슬라. 제목까지 다 정하셨어.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서 예. 이 추격전을 따돌릴 수 있는 것인가 아. 라는 부분에서 그나마 모델 3 판매가 대단히 저조했었거든요. 사실 네. 지금 떨이 판매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페이스리프트 나오는데 누가 구형 모델을 사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상하이 공장에서 지금 양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4분기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유럽과 지금 유럽으로는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상하이 거는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과연 이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하일랜드를 언제부터 양산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유럽과 중국에서는 또 중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유럽과 중국에서 우선은 하일랜드가 팔리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미국에서도 하일랜드가 팔리게 되면서 모델 3가 어느 정도 쫓아온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파지티브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잠깐 당황했는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테슬라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네. 향후. 자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그냥 오토파일럿. 네. 예, 이 사망 사고 소송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승소했어요 테슬라가. 네. 네. 자 이렇다면 뭐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판결 난 것인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소송에서는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오토파일럿 자체가 정말 이게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소비자는 느끼지 못하겠죠. 사망 사고 났으니까. 근데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지.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긴 거고요. 예. 지금 사망사고 관련된 재판이 10개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죠. 오토파일럿 사고하고 FSD 사고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있지만 FSD는 없는 거고 예. FSD는 북미에만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사고가 났던 거는 재판에 있었던 것은 FSD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재판인 거고 흔히 말하는 주행 어시스턴트죠. 근데 이제 이번에 논쟁이 있던 건 우선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맞아요. 음주운전인데 0.08이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건데 0.05니까 그거보다는 약한 것. 즉 음주운전으로는 걸리지 않는 음주. 그랬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그렇고 FSD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이 서비스의 동의 체크를 해요. 긴 거에. 네. 내가 오토파일럿하고 FSD도 핸들은 운전대에 대겠다. 왜냐면 이게 레벨 2잖아요. 레벨 2는 손을 핸드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가니까 좋거든요. 좋으니까 자꾸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다 보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들 나는 거니 테슬라는 규약을 위반한 거다. 계약을 위반한 거니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이번에 테슬라의 핵심 논리였어요. 그리고 주리 한 명은 그러니까 배심원 한 명은 테슬라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이제 일대 매수로 이제 결정이 났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니 테슬라의 책임이 아니다. 왜 계약상 법적 조건으로 분명하게 오토파일럿은 특히 오토파일럿은 FSD도 마찬가지지만 손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손을 놓은 운전자의 책임이다라는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데 이제 우선은 언론에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뭘 고쳐야 되냐면 UI UX 고쳐야 된다. 여러분들 뭐 테슬라 타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오토파일럿 가면은 오토파일럿 됐다라는 그 신호의 크기가 제 엄지 손가락보다 작아요. 아 그래요? 네, 작고 그 길들의 표시가 조금 색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나 미국 이제 도로교통안전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 UI UX가 그냥 빨갛게 변하든 다 뭔가 경고를 확실하게 줘서 확실하게 경고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오토파일럿 지금 구간을 하고 있으니 너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는 줘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오토파일럿과 오토파일럿 아닌 것의 구별이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주장들은 있는데 뭐 사람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강하게 하면 더 손 놓을 거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면 이거 오토파일럿인가 신뢰가가 손 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일부러 작게 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은 있는데요. 무언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또 하나 이제 비판하는 거는 이름이 문제다. 오토파일럿 하니까 마치 오토라는 단어가 있고 또 FSD 같은 경우는 풀 셀프 드라이빙. 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제일 얘기하는 거 네이밍이 문제다.
과대 광고도 일종의 그런 과대 마케팅이다. 예, 과대 마케팅.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름을 바꿔라.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이거 FSD 맞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걸 해프라고 반이라고 하면 좀 더 그렇잖아요. 반자율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좀 있는데요. 저는 이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그래요? 부분에서 예.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요번에 또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GM이 갖고 있는 크루즈 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주행 사망 금지 사고 났죠. 주행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꺾이고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지금 테슬라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데요. 저는 두 가지의 이제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난 2, 4분기 때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있는 대형 자동차 회사하고 이 FSD OEM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뭐죠 충전기만 테슬라로 이렇게 쫙 퍼뜨리는 게 아니라 예. FSD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서.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포드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GM은 크루즈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계약 체결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거나 내년에 이루어진다라면 이거는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대단히 강력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앞에 베타 딱지를 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떼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그걸 허가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사가 만약에 2024년으로 최종 심사가 결정이 나게 돼 있는데 2024년에 만약에 FSD 버전에 11 버전에서 12 버전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도 3에서 4로 가는 거고 하드웨어 5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맞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성능도 좋아지는 거고, 예. 들어가는 하드웨어 칩도 좋아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는데 만약에 내년 정도에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베타 딱지를 떼도 된다라면 버전 12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레벨 3나 레벨 4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허가가 된다라면 이것도 대형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SD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미국에서 레벨 3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3 자체를 벤츠도 하는데 못할 건 저는 없다고 보고 물론 벤츠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90 우리식으로는 시속 90km인가 100km 이상에서는 하면 안 되고 비가 와도 하면 안 되고 사람 있을 때만 안 되고. 해가 지면 하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레벨 3부터 사고 나면은 제조사가 책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자가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가 책임이기 때문에 예. 이거 온팡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계약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FSD 그 테슬라도 12 버전을 하면서 셀프 드라이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보고 나중에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한 번도 자신들은 레벨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레벨을 그래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3단계 책임 소재. 책임이 우리 걸로 되거든. 오. 근데 그 지금 이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2단계는 그냥 그거거든요. 그냥 차선 맞춰주고 그래, 뭐 약간 예, 내가 뭐 해주고. 오른쪽 가려면 다시 예, 왼쪽 잡아주고. 그거 우리는 초고도화된 2단계랑 2단계가 초고도화된 거랑 5단계랑 뭐가 달라? 2단계가 초고도화되면 5단계랑 뭐가 달라져? 이들은 레벨을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저기 트위터 지금은 네. X라고 하죠. X 거기에서 계정이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네. 테슬라 AI라고. 그래서 테슬라 AI 거기 들어가시면 현재 셀프 드라이빙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그 영상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처음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챗GPT가 네.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있었던 모델들은 딥러닝에만 있어가지고 예. 일종의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눈을 대신해서 앞에 가는 것이 차인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교통 표지판이 뭔지 그리고 신호등이 뭔지 이게 1차선인지 2차선이 차도인지 보도인지 이런 걸 구별해 준 게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런 카메라가 그런 걸 해줬던 거고 라다나 레이다가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테슬라에게는 라다와 레이더가 두 개가 없죠. 카메라만으로 하게 되는데 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챗GPT도 마찬가지죠. 텍스트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소리도 공부했고 소리도 공부했고 이미지도 공부했고 영상도 공부했죠.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공부한 다음에 그러니까 즉 스페시픽한 특정하게 눈을 대신하는 역할만 하기 위해서 눈과 관련된 이미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도 공부하고 예.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텍스트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소리도 공부하고 이걸 이렇게 종합적인 데이터를 공부해서 다기능을 여러 가지 복수의 기능을 하는 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2021년부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테슬라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처음으로 적용되고 이것이 이제 도조가 들어가고 도조가 내년 10월에 이제 완성이 되니까요. 예. 이거 되면 이것이 이제 극대화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테슬라가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소리도 인식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챗GPT에서 다음 문장을 추론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프리딕션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동차를 달리다가 제가 인지를 해요. 옆차가 있다라는 거를. 근데 옆차가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기둥 뭐 예를 들면 큰 고가도로 옆을 지나가면서 고가도로 다 기둥 옆으로 사라졌어요. 내 눈에. 네. 그럼 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얘가 예측하는 거예요. 기둥 옆으로 갔으니까 지금 쟤는 달리는 속도가 몇 킬로였으니까 저 앞에 신호등은 지금 뭐 파란불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만나겠다. 그 시도를 한다라면 0.1초 이후에 0.5초 이후에 또는 2초 이후에 쟤는 내 왼쪽에 나타날 거다. 예측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질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셀프 드라이빙의 소프트웨어하고 이번에 테슬라가 선보인 파운데이션 모델 오큐펀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오큐펀시라고 하는 이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이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 기술에 기여를 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또 하나는 또 뭐냐면 FSD에서 모든 북미에 지금 깔려 있는 FSD에 있는 자동차에서 모이는 데이터도 다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북미에 FSD가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렸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의 이니셔티브 뛰면서 전기차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미국은 이제 사실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증하고 있고 도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FSD가 버전 12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인 거고요.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FSD 12가 나오면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아니죠. 파운데이션 모델은 FSD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하는 서비스인 거고요. 네. 이 뒷단에서 움직이는 도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고.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FSD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학습한 거를 이제 받아서 본인들이 추론을 해갖고 이제 운행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 시점은 그럼 언제쯤이 되나요? 그 시점이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 도조가 완성되는 것이 물론 지금부터 올해 7월부터 짓고 있는 거고 짓고 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면서 확장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치에 했던 완성되는 것 이것이 내년 10월 정도고 그러니까 내년 10월 정도면 흔히 말하는 100 엑사 플롭이라고 해서 속도가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A100 정도가 30만 개 정도 들어간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발휘할 거고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테슬라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옵티머스인가요? 이 로봇. 이 로봇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얘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번에 9인 구직도 이번 주에 보면은 이 옵티머스의 그 자율주행 같은 이 기능들을 담당할 직원들을 지금 대거 테슬라가 뽑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번 주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것이 FSD에도 쓰일 수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좋아지면 여기에서 데이터는 옵티머스의 기능도 좋아질 수 있게끔 옵티머스와 테슬라의 FSD의 기능을 연동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아주 큰 어떤 빅데이터라고 친다면 그 데이터를 아예 본인들의 생태계 안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하나 연결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FSD가 된다는 것은 옵티머스의 시장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온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SD가 버전 12를 띄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투자함에 있어 결정적인 그러니까 시장 마켓 시그널입니다.
네네. 예. 저는 테슬라가 이제 만약에 FSD를 영원히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12 버전 12로 못 간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200 주가는 저는 이것도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FSD가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지금 가격치는 저는 대단히 저평가된 있다.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게 딱 지금 갈림길에 딱 근데 있네.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예. 어쨌든 그 사이버 트럭 때문에 현금흐름 마이너스 되는 건 맞는 거고,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그게 틀리겠습니까? 그건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최근에 저희 앞서 이제 막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기차 자체에 대한 수요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우선 한국에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이래서 전기차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매우 한국적인 상황인 거고요. 네. 한국 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무런 기준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급률도 전 세계에서 거의 태국보다도 못 미치잖아요. 태국이 맞아요, 올해 맞아요. 10% 형성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1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의 기준치를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전 세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8%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중에 25%를 유럽이 가져가고 있고 네. 이제 겨우 10%를 전체 전기차 시장이 10%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미국이 좀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 3대 자동차 시장 그냥 내연기관까지도 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패신저카 시장에서는 중국이 1등이죠. 그리고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유럽인데 이 3대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자율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래되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는 내려가고 내연기관은 계속 날개돈 치듯이 팔린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디맨드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면 같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이게 내연기관도 그렇다. 이건 그러면 자동차 전체가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즉 경제적인 거시경제적인 어떤 조건들 이런 것에 의해서 실질 소득의 감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뭔가 뭐 유리창 천장에 이제 부닥친 거 아니야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토요타 적인 발상이에요. 그냥 토요타 경영진들의 발상이고 그들의 꿈과 희망인 거고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예. 다만 2024년에서의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분기점은 뭐냐면 예.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이걸 보세요. 이걸 지금 이제 확실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은 예. 테슬라 주도의 시장과 테슬라를 쫓아오려는 GM과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뭐 이런 차들 한국 현대차도 그렇지만 대단히 전기차가 비싸지고 있었어요. 비싸지고 있는 전기차들이 우선은 미국의 IRA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의해서 우선 보조금이 작잖아요. 예. 없거나 작게 되니까 우선 잘 안 되고 그리고 거시경제적 조건이 안 되니까 비싼 차 안 살려고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는 가격 계속 낮추는 거고 테슬라의 가격이 가장 비싼 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못 외우지만 모델 3가 33,000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예. 33,500달러가 그러는데 비와디의 가장 비싼 차가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가 33,500달러면 비아디의 가장 비싼 차가 3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 C라고 하는. 그리고 비아디에서 가장 저렴한 차는 17,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셔야 되는 것 스텔란티스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우선 시트로엥의 그 EC3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24,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냈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것이 미국의 집이라고 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지프. 지프? 네, 지프가 이제 스텔란티스 거죠. 이제 옛날 크라이슬러 거니까. 지프가 이번에 중국에 있는 립 모터라고 하는데 지분 20%를 인수했어요. 네. 지분 20%를 인수하고 둘이서 같이 조인트 벤처 차려가지고 지프를 위해서 중국의 기술로 지프용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지금 토요타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뭐냐면 BZ 비욘드 뭐 지로인가 뭐 하여튼 BZ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비아디의 배터리에 비아디의 모터에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시장으로 지금 완전히 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빈페스트 미국에 상장을 했다가 물론 주가가 폭락하긴 했지만 베트남 차가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베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20,000짜리 전기차를
내년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요번에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이 중개상들 다 모아놓고 쇼잉을 했던 거예요. 쇼를. 이거 너네 팔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 다 팔 수 있겠다고.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중저가형 전기차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으로도 공략하게 돼 있는 그리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게 돼 있는 이러한 구도란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양보다 중국의 BYD가 저기 유럽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저가 시장이 대단히 커지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또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 LFP 배터리가 엄청나게 팔리는 예. 그리고 이 지금 LFP 배터리도 개선되고 있잖아요. 특히 BYD 같은 경우는 LFP 블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예. 한번 충전하면 600km 가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지금 다 집어 있는 거고 토요타도 그거 집어 있기로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 중국을 공략하는 흔히 말하는 이 중저가형 전기차를 벤츠가 만들기로 했고 예. 여기에 이 LFP 블레이드를 쓰기로 했고 네. 여기에 BYD의 모터까지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토요타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 그래서 BYD와 빈페스트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테슬라도 2025년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3세대 자동차 즉 모델 2라고 하는 25,000달러짜리 자동차 25,000달러짜리 자동차에다가 7,500달러짜리 예를 들면 가격 할인 받아버리면 보조금 받아버리면 미국 정부에 그냥 코롤라 수준, 미국의 코롤라, 우리 아반떼 수준의 자동차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자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되게 고급화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자꾸 MCM 그 뭐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거 집어 있는 그 MCM 좋은 배터리. 예 좋은 배터리를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자동차 가격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이거 낮아요. 지금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2024년은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래서 이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시장을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인 거고 이걸 예. 가격이 낮추기 위해서 테슬라도 여기다는 CATL이라든지 BYD에 지금 배터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국에도 그런 저가형 모델 Y가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요 시장이 커질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지켜보는 것이 2024년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근데 결국은 그 가격 낮춰서 판매량을 늘리는 거니까 마진 압박은 뭐 여전히 24년에도 그렇죠. 마진 압박은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 테슬라에서 굿 뉴스가 뭐냐면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해서 제품 원가를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균 제품 원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테슬라의 기술력인 거죠. 네, 그래서 37,500달러로 모델 S, X, 모델 Y, S 다 합쳐가지고 네. 평균 자동차 한 대 팔리는 자동차 한 대당 팔리는 가격이 37,500달러예요. 이건 이제 근데 그것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 2, 4분기에 비해서도 5%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즉 1년에 한 번씩 하락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테슬라가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네. 가격 하락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프라핏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원래 네. 기가 캐스팅하는 것도 원가 절감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찍어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 원가 절감에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램프업 구간이라고 하는 양산 구간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원가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는 분명히 그 구간으로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의 효과를 근데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사이버 트럭이 지금 돈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12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자기는 돈 벌면서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건 뭐냐면 램프업 구간이 1년은 지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내년 하반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을 치솟고 막 과거처럼 400달러 가고 500달러 가고 600달러 가는 일은 2024년에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죠. 그래도 되게 가격대를 높이 보시네요. 그래도 가격대를 상당히 높이 보시네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과 나쁜 소식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나쁜 소식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 영향인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페드가 만약에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낮춘다. 그럼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때문인 거고 이거는 높은 이자율 때문인 거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자동차 사실 때 한국 분들은 현찰로 사시는 분들 많은데 90몇 %가 다 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맞아 4쿼터 중에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 리스가 하긴 하는데 되게 후지거든요. 비싸거든요. 네. 리스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음. 미국에서 리스 부분을 혁신해서 리스 가격을 낮추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3의 가격 모델 Y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리스하기 편하게 그리고 리스도 다이렉트로 해주겠다. 예. 이런 부분은 매출의 증가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청 아유, 비싸거든요. 자, 시간이 좀 좋습니다. 모자르다. 그러니까 예. 저희 시간이 좀 모자라. 시간이.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이제 서론했는데 이제 본론 가야 되는데. 아, 자, 좋습니다. 오늘 그 강정수 박사님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또 예. 이제 유선남님과 함께 우리가 개장하는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해서 아, 보내드리도록 재밌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오셔서 본론부터 또 들어가시죠. 네네,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